자, 봅시다. 수능 완성 페이지. 이건 물론 지금 선생님 가지고 있는 거는 미적분 쪽이라서 그런 거고, 일단 우리가 공통으로 할 것은 수원수투 6개죠? 아니 7개죠? 그래서 7개를 하고 나서 각자 미적분 파트, 확통 파트, 기하 파트 따로따로 해서 또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 공통이야. 그래서 전문항 풀이를 할 거니까 개념 설명과 동물어 전문항 풀이를 해서 유튜브를 촬영해서 올려놓을 거야. 그래서 쌤 유튜브 들어와서 봐도 되고 학원 카페 들어가서 유튜브 봐도 되고 다시 복습하려면 오늘 얘가 30 몇 문제가 있어. 한 단원당 30 몇 문제 정도인데 하루에 풀이를 오늘 해보면 알겠죠? 많이 하면 30문제 정도까지는 풀이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선생님이 다 풀어준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그냥 빨리 자기가 풀어나가고 싶은 사람은 풀어나가고 모르는 파트 설명할 때 같이 봐도 되고, 내가 푼 문제 양만큼 프린트로 숙제가 나갑니다. 똑같은 내가 풀어준 만큼. 그런 다음에 다음 시간 테스트 와서 또 테스트를 똑같은 걸로 한 번 더 봅니다. 그래서 3번 정도 푼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자, 첫 번째 지수함수에서 가장 첫 번째가 요거죠. 다른 걸 모르는 건 없는데 시험 문제에서 가장 아이들이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요겁니다. 거듭 제곱근의 성질. 요거는 굉장히 좀 중요한 건데, 자, 표현 자체가 여기 처음이죠. A의 n제곱근, 그 중에서 우리가 실수인 것의 개수를 구한다. 자, A의 n제곱근이면 일단은 무조건 n개가 존재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실수인 거는 딱 정해져 있는 개수만큼 밖에 없다. 자, 그랬을 때 요 식 자체를 적으면 뭐를 n제곱해서 a가 되느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x가 제곱근이라는 뿌리 근자를 써서 요 밑에 있는 거. 자, 그러면 이렇게 할 때 두 가지가 존재하는 거. 이 n 값에 들어가는 것이 요 n 값이 얘처럼 짝수가 될 때랑 홀수가 될 때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두 가지 그래프로 조금 판단을 하는 거야. 그래서 n 값이 짝수, 그 다음에 n 값이 홀수. 자, 짝수면은 안돼 바로 연결이 되겠지? 자, 짝수면은 우리는 2차 함수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줄게. 그 다음에 홀수면, 자, 각자 필요한 부분만 필기를 하면 되겠죠? 1차 함수 쪽으로 생각할게. 그래서 n이 1, n이 2, 요 두 그래프만 떠올려주면 되는데 연결이 안 되네. 다시. 슬그마네. 자, 그러면 자, 여기 있는 n 값은 짝수냐 홀수냐를 나타내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a라는 값은 플러스냐 0이냐 마이너스냐, 요 세 개를 가지고 판단을 합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요 a 값이 양수, a가 플러스, 그러면 양수 쪽에서 하나, 음수 쪽에서 하나, 그래서 두 개가 나오죠. 근데 만약에 0이다. 그러면 0에 딱 끄면 0인 것은 하나밖에 존재 안 하죠. 그래서 여기 한 개. 그 다음에 마이너스, 음수 쪽에서는 교점이 없으니까 0개라고 할 수 있겠죠. 실수의 개수. 자, 그런데 홀수 제곱근은 어떻게 되든 가장 쉬운 겁니다. 플러스일 때도 플러스인 거 한 개, 그 다음에 0일 때는 얘하고 똑같죠? 0일 때도 한 개, 그 다음에 음수일 때도 마이너스 쪽에서 한 개. 그래서 실수의 개수는 이렇게 딱 정해지겠죠. 얘가 모든 수원 체계에서 가장 처음에 나와 있을 때 다른 체계는 이 그래프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개수를 구별하는 게 나와 있는데 수능 완성에는 이 그래프가 빠져서 이렇게 한번 설명을 해봅니다. 이 정도.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요거를 표시를 해볼게. 여기는 n제곱근 a고 요 지점은 마이너스 n제곱근 a 이렇게 표현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는 그냥 n제곱근 a야. 여기도 그냥 n제곱근 a입니다. 요거를 잘 표시해야 돼. 근데 얘 부호는 마이너스고 얘 부호는 플러스고 요거를 조금 생각을 해줄 필요가 있겠죠. 이런 정도만 그래프를 가지고 가는 게. 그러면 좀 쉽게 판단을 할 수 있겠죠. 근데 말이 너무 어려워. 뭐의 몇 제곱근 뭐 이런 식으로 나왔을 때 그래서 짝수 제곱근이냐 홀수 제곱근이냐. 그래서 내가 수능 문제에 나왔던 거를 기억나는 대로 해볼까? 자, 똑같이 A의 n제곱근 중에서 실수인 거 이렇게 했을 때 이거의 개수를 F의 A,N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겠대. 실질적으로 시험에 나왔던 겁니다. 자, 그러면 요거 하나 해볼까? 요거의 값을 구하시오. 요거 문제 한번 풀어볼래? 뭐 밑에다가 아무 때나 적어놔도 상관없겠죠? A의 n제곱근 중에서 실수의 개수를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문제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랬을 때 이렇게 됐을 때 얘는 실수가 몇 개고 얘는 실수가 몇 개고 얘는 실수가 몇 개고 그랬을 때 개수를 다 더했을 때 몇 개가 될 것이냐. 우리는 무조건 그 개수는 0개 0개 아니면 1개 아니면 2개에서 다 존재합니다. 뭐 3개나 4개나 이런 건 있을 수가 없어. 자, 요거 한번 풀어보고 1번부터 다른 식으로 넘어가고. 이게 연습이 돼야지만 뒤쪽에 문제를 풀 수가 있어. 번영아, F의 2,2는 어떤 숫자로 나오겠니? 2요. 그렇지. 2. 자, 판단할 때 이거만 하는 거야. 우리가 아까 전에 A는 얘는 플러스냐 0이냐 마이너스만 신경 쓰면 되고 뒤쪽에 있는 것은 짝수냐 홀수냐를 신경 쓰면 된다라고 했죠? 그러면 일단 얘는 짝수야. 얘는 짝수야. 그 다음에 얘는 홀수야. 그러면 홀수 제곱근이면 뭐든 상관없이 전부 다 1이라고 했으니까 얘는 무조건 1 나오겠죠. 홀수 제곱근. 그 다음에 양수잖아, 그치? 양수의 짝수 제곱근은 2개 나왔으니까 2 맞죠? 자, 여기 숫자는 뭐겠니? 두 번째 숫자만 구할 수 있으면 이 문제는 맞춘 거잖아. 앞에 있는 부호를 봐야지. 마이너스죠. 마이너스의 짝수 제곱근. 마이너스의 짝수 제곱근은 몇 개라고? 0개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0.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보통 수능 때는 이게 한 5개, 6개 정도 F를 가지고 푸는 문제로 많이 존재합니다. 이런 것들 정도는 이게 진짜 힘들어. 할 때마다 이 그래프를 좀 떠올려줘야 돼서 쉽지 않습니다. 그 다음 잠깐. 끊겼어. 껐다 킬게. 자, 필수형 한 유형씩 천천히 가보도록 합시다. 조금 전 개념하고 똑같은 문제죠. 자, 뭐뭐의 n제곱근이라고 했는데, 그치? 그럼 우리는 얘가 플러스냐 0이냐 마이너스를 판단하고 그 다음에 얘는 짝수이냐
홀수이냐를 판단한다. 이 정도만 생각하면 되겠죠. 자, 그랬는데 이 중에서 그 제곱근 중에서 음의 실수가 존재하도록 하시오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러면 빠르게 한번 그래프를 그려볼게. 짝수 제곱근 중에서는 n이 짝수일 때는 이렇게 됐을 때 양의 양수 플러스일 때 여기서 음수가 존재하겠죠. 그 다음에 n 값이 홀수이다. 그랬을 때 1차 함수 그래프를 그리면 음수 제곱근이 나오려면 요번에는 마이너스일 때 그때 음수 제곱근이 하나 나오죠. 자, 그러면 우리가 판단할 것은 요놈 자체가 플러스면은 n은 짝수. 그 다음에 이놈 자체가 마이너스면 n은 홀수. 요거 두 가지를 딱 판단해 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그래프 자체를 우리는 그려야 되겠죠? 그래서 얘를 생각해 보면 마이너스로 묶었을 때 n-3, 그 다음에 n-6이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판단했을 때 3하고 6에서 우리는 이 n축에서 이렇게 만난다. 그러면 저 그래프 함수값을 그리면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여기가 3, 여기가 6 이런 그래프를 딱 그려주면 되죠.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를 가봅시다. 얘가 플러스래. 그러면 얘가 이쪽 부분을 의미하는 겁니다. 얘는 안 되고 얘는 안 되고. 그럼 숫자를 판단했을 때 우리는 2부터 해야 되니까 표시는 2, 4, 5, 7, 8, 9, 10, 11 이런 식으로 표현해 놓을게. 자, 그러면 1번은 플러스를 가졌 요 부분에서는 n 값이 짝수여야 된다. 그래서 짝수인 것은 4밖에 없죠. 4.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함수 값이 마이너스일 때는 요 부분하고 요 부분이죠. 요 부분에서는 n 값이 홀수여야 된대. 근데 여기서는 2라는 숫자밖에 없으니까 홀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요쪽에서 음수를 값을 가지는 것 중에 홀수를 찾으시니까 7, 9, 11 이렇게 해서 총 4개가 되겠죠. 그래서 4 플러스 7 플러스 9 플러스 11 그래서 값은 31이 나오겠죠. 그래서 답은 1번이 됩니다. 필수 유형부터 굉장히 어려운 걸 나타낸다. 자, 그래서 뭐에 n제곱근 이거 쓸 때 제발 이 그래프 두 개만 먼저 그려놓고 풀어도 시간상으로는 그렇게 부족하지 않을 것 같아요. 혹시 이해 안 되는 부분 있으면은 얘기를 해주면 되겠네. 첫 번째 문제부터 굉장히 어려운 거였죠. 됐습니까? 이해되시는 분들 혹시나? 필수형에서 이걸 딱 내니까 애들이 완전히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4번도 비슷한 문제죠. 4번도 요 2차 함수랑 1차 함수를 조금 그려서 있다가 판단하도록 해줄게. 그림에? 요거 구하는 거? 자, 요 놈이 플러스일 때는 것은 요거보다 위쪽에 있는 게 플러스잖아, 그렇지? 그러면 플러스에 있을 때는 짝수 제곱근이어야지만 음의 실수가 나온다고 아까 전에 여기 구했잖아, 그렇지? 그러면 플러스 되는 n값들 중에서 플러스 되는 n값은 이거 두 개가 플러스야. 근데 그 중에서 짝수는 4밖에 없는 거야. 그 다음에 마이너스 되는 것은 이쪽 편 3보다 작은 거, 이쪽 편 6보다 큰 부분이야. 그때는 홀수여야지만 된대. 근데 여기는 홀수가 없고 여기는 홀수는 7, 9, 11 3개. 이렇게 나옵니다. 2부터 10일까지 나서 괜찮죠? 오케이. 전제 조건을 내가 아까 밑줄 치고 했었어야 되는데 한 번 더 들으니까 이해됐지? 네. 여러 번 다시 들어.
물론 중간중간에는 굉장히 간단한 문제들, 산수 계산들도 있지만 이런 A의 n제곱근은 굉장히 힘듭니다. 개념 자체를 수원을 맨 처음에 배울 때 이 내용이 나왔을 때 애들이 가장 힘들어하죠. 자, 그 다음 조금 확대를 할게. 1번 문제로 가볼게. 자, 일단 분모는 하나고 분자가 여러 개 항으로 구분되어 있죠? 그럼 우리는 보통 하트 형태로 풉니다. 자, 이것분의 이거를 할 수가 있겠지? 세제곱근이 똑같잖아, 그치? 그러면 첫 번째는 세제곱근으로 묶었을 때 2분의 16. 그래서 결국 세제곱근 8. 그러면 세제곱근 2의 세제곱. 똑같으니까 없앨 수 있죠? 그래서 앞쪽은 2가 되겠죠. 됐죠? 그 다음에 뒤쪽 부분에서는 이제 요렇게 풀까? 요렇게 풀 건데 똑같은 놈이 있으니까 이건 약분이 돼버려. 그러면 둘 다 5제곱근이잖아, 그지? 5제곱근이면 2 곱하기 16 하면 되겠죠? 그럼 요거는 5제곱근 32가 될 것이고 5제곱근 2의 5제곱 또 똑같아졌으니까 얘도 2가 되겠죠? 얘를 더하라는 뜻이니까 결국 4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죠? 그리고 2번? 되셨죠? 오케이. 2번까지 풀이 끝났습니다. 1번 풀이 끝났습니다. 또 나왔네. 자, 요거는 이런 개념이죠. A의 n제곱근, 다시 한번 이 말이 나오면 우리는 무조건 뭐를 n제곱해서 A가 되느냐 요 식으로 출발을 해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64의 4제곱근, 그러면 우리는 어떤 것을 4제곱해서 64가 나오느냐라고 할 수 있겠죠? 4제곱에서 64 나오는 것은 뭡니까? 일단 x를 제곱하면 8이 나온다는 건 알겠죠? 그러면 x 값은 우리는 풀마 2루트 2가 되겠지. 풀마 2루트 2 플러스 마이너스 2루트 2. 그래서 a가 더 크다라 했으니까 a는 2루트 2. 그 다음에 b 값은 마이너스 2루트 2.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 두 번째 마이너스 64의 세제곱근. 그러면 우리는 어떤 것을 세제곱해서 마이너스 64가 되느냐 이렇게 가야 되겠네.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실수 중에서 세제곱해서 마이너스 64 나오는 숫자는 마이너스 4. 그래서 y는 마이너스 4가 되겠네, 그지? 그래서 c 값은 마이너스 4. 이렇게 a, b, c를 다 구했죠. 자, 그러면 a에서 b를 빼버리면 4루트인데 4루트 2를 제곱하고 그 다음에 c 값을 더하시오. 32에서 4를 빼니까 28이 되겠죠? 됐죠? 한 번 더 기본적인 걸 반복했고, 그 다음 3번 하여가 나와서 풀어볼 수 있겠니? 한번 설명드렸잖아 저번에. 이거를 설명드렸다고요? 오! 분명히 질문했었잖아. 못 들었어요. 진짜? 와. 자. 됐어. 됐죠? 자, 세제곱근이 좀 복잡해. 그래서 우리는 할 때 조금 생각을 해야 돼. 그럼 얘를 집어넣어서 통째로 세제곱을 하고 그 놈에다가 마이너스 12를 곱한 값을 구하시오라고 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직접 집어넣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야 돼. 자, 그래서 이거 자체를 A로 치환하고 요거 자체를 B로 치환할게. 그래서 X는 A 플러스 B다라고 요걸로 출발해 주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생각을 해보자. X의 세제곱이라는 것은
A 플러스 B의 세제곱입니다. 자, 그러면 X의 세제곱이라는 것은 요거 정리할 수 있죠? 세제곱 공식으로 A의 세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B의 세제곱. 나는 묶을게. 플러스 3AB 하고 A 플러스 B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겠죠. 됐죠? 정리한 겁니다. 단순하게. 자, 그러면 A라는 숫자 얘를 세제곱한대. 그러면 세제곱이 날라가죠? 그래서 얘는 X의 세제곱이라는 것은 4. 그 다음에 B라는 숫자 얘를 세제곱해도 당연히 세제곱근이 없어지겠죠? 16.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볼 것은 AB라는 것은 세제곱근 4 곱하기 16이죠. 그래서 얘는 세제곱근 64. 얘가 4의 세제곱이죠. 그래서 AB가 4라는 것을 먼저 찾아놓고 가야 됩니다. 여기서도. 그러면 여기에다가 딱 집어넣기만 하면은 얘가 4니까 얘가 12. 그 다음에 A 플러스 B는 다시 돌립니다. 여기서 A 플러스 B가 X라고 했죠? 그래서 X라고 이렇게 만들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단순하게 계산하는 게 아니라. 자, 그럼 우리가 구하는 것은 여기에 있는 플러스 12X를 좌변으로 넘겨주기만 하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X 세제곱 마이너스 12X 얘는 20이다라고 이렇게 답을 구할 수 있겠죠. 단순하게 세제곱 하다가는 조금 실수하는 경향이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생각해 주는 게 좋을 겁니다. 요게 중요한 거죠. 얘가 X로 다시 돌려주는 거. 이해 안 되는 부분 있으면 얘기하시고. 급하게도 안 먹는 거 없습니다. 천천히 하는데. 그런데 프린트로 숙제를 나갔을 때 웬만하면 풀이 과정 적혀있는 책을 보지 말고 스스로 풀어보는 게 좋겠죠. 그리고 1차 채점을 하고 고칠 때 책에 잘 적혀있는 풀이를 다시 한번 보면서 기억을 되새기고. 그래서 테스트 때는 절대 풀이 과정을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테스트 때는 풀이 과정을 안 보고 테스트를 치겠습니다. 결코 쉬운 문제들만 있는 거 아니야. 물론 수능 완성에서는 수능 특강처럼 레벨 3 문제가 많이는 없습니다. 중간중간에 조금 있긴 한데 거의 없어. 자, 4번 가보자. 자, 일단은 2, 3, 4, 5, 6이라는 원소를 가져와야 되겠대, 그치? 그러면 A에도 2, 3, 4, 5, 6이 들어갔고 B에도 2, 3, 4, 5, 6이 들어가는 거야. 괜찮죠? 그러면 A의 B제곱근 중에서 실수인 개수의 개수가 2개래. 우리 아까 전에 2차 함수하고 1차 함수를 그렸을 때 개수가 2개 나오는 거 기억납니까? 몇 차 함수 쪽에서 개수가 2개 나왔니? 2차 함수에서 2개 나왔지. 그러면 여기까지 딱 끊었을 때 우리는 이걸 생각하는 거야. 개수가 2개 나오는 것은 여기에서 하나, 2개가 나오는 거야. 그죠? 그러면 얘는 플러스의 짝수 제곱근이야. 그러면 우리는 얘가 플러스여야 되고 B는 짝수여야 된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겠죠. 됐죠? 자, 그러면 우리는 마지막으로 A, B에서 순서상의 개수를 구하래. 플러스 2, 3, 4, 5, 6 전부 다 플러스잖아, 그치? 그러면 A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경우의 수는 5가지가 들어갈 수 있겠죠? 그 다음에 B는 짝수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 중에 짝수는 2, 4, 6밖에 없죠? 그래서 B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건 3개밖에 없다. 그래서 3.
그래서 총 순서 쌓인 개수는 15개. 됐죠? 자, 그 다음에 A에 들어갈 수 있는 건 2, 3, 4, 5, 6밖에 없는데 일단은 마이너스가 붙었으니까 얘는 마이너스야 무조건. 그 다음에 실수인 것의 개수가 몇 개이냐라고 했네, 그치? 그러면 우리는 홀수 제곱근을 생각해 봐야 되겠지? 자, 마이너스라고 했잖아, 그치? 그러면 양수 0,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에다가 긋는 거야. 그러면 실수 무조건 한 개는 나오는 거잖아. 무조건 한 개가 되는 거야. 100%. 그러면 음수 여기서 이제 A, B를 했을 때 여기에는 2, 3, 4, 6을 다 집어넣어도 전부 다 음수가 되죠? 그래서 5가지. 그러면 B는 음수의 실수가 나오려면은 얘는 홀수 제곱근이어야 되죠? 그래서 들어갈 수 있는 것은 3과 5 두 가지 종류밖에 없죠? 그래서 곱하기 2. 그래서 순서 쌓인 개수는 10. 그래서 얘가 m이고 얘가 n이죠. 그래서 m 플러스 n이라는 것은 25가 되겠다라고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죠. 와, 총 5문제 중에서 3문제가 뭐의 몇 제곱근 이 문제다. 첫 번째 유형에서는. A에 들어갈 수 있는 순서상의 총 개수를 다 구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얘가 2가 들어갔대. 그러면 짝수 2,2 그 다음에 2,4 그 다음에 2,6 이런 순서상을 다 구해요. 그래서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개수와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개수를 곱하면 이런 순서상의 개수를 지금 다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약간 확률하고 조금 섞인 경우의 수하고 섞이는 문제죠. 고배 법칙을 이용한. 이건 질문 안 받았던 거지? 제가 질문을 했었어요. 아, 했었는 거? 천천히. 순서상을 다 써달라면 다 써줄 수 있어. 짝수 제곱, 얘가 만약에 짝수가 돼버리면은 음수의 짝수 제곱근은 실수인 개수가 없죠? 그래서 홀수가 될 때만 실수의 개수가 하나 나올 수 있어서. 근데 저거 마이너스. 어? 마이너스 저 빨간색에 쓰는 거. 이거. 그 마이너스. 근데 위에 마이너스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2, 3, 4, 5, 6이 들어가잖아, 그치? 그럼 마이너스 2, 마이너스 6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치? 요 자체가 음수라고 이렇게 표현한 거야. 검장님 이해 안 되는 거 없니? 괜찮아? 다 됐어? 빠르게 진행하지 않겠습니다. 천천히. 선생님 다 적었니? 저는 적혀 있어요. 아, 적혀 있어? 똑같이 적혀 있어? 그래프는 없어요. 와, 그래프 안 그랬지. 너한테 내가 아마 너한테 설명할 때 그래프 안 그렸을 거야 아마. 그래서 자, 두 번째 유형 갑시다. 한 문제만 하고 잠깐 쉬었다가 하죠. 지수의 확장과 지수 법칙. 뭐 눈에 띄는 거 있습니까? 뭐의 0제곱은 1 당연한 거죠. 그 다음에 지수에 마이너스가 있으면 역수를 취한 것이다. 그 다음에 이런 것들 항상 요 바깥에 있는 몇 제곱근이 분모로 간다는 거 이런 정도만 생각하면 될 것 같고, 나머지 여기는 중학교 때 했던 거죠? 중학교 때 했던 법칙들. 요거 두 개만 고등학교 올라와서 처음 배우는 걸까? 밑에 건 다 똑같죠? 자, 1번 문제 필수 유형 가볼게요. 갑자기 쉬워졌다고 방심하면 안 돼. 거의 2점짜리 나왔다는 것은 전부 다 그거잖아. 점수를 주는 문제. 첫 페이지에 나오는 거. 그지? 자, 그러면 첫 번째. 얘는
요걸로 바꾸면 되겠죠? 2의 제곱으로 일단 먼저 바꿔준다. 그러면 이쪽에서는 밑이 2로 똑같으니까 곱하기로 연결되면 지식끼리 더해야 되겠죠? 그래서 2의 루트 3 플러스 2제곱이 되겠죠. 그거에 바깥쪽에 있는 루트 3 마이너스 2제곱. 그러면 결국 얘랑 얘를 곱하는 거죠? 그러면 얘는 2의 합차가 되니까 앞에 거 제곱 3에서 뒤에 거 제곱 4를 빼는 거니까 마이너스 1제곱이 되네. 또 음수 지수가 있으면 역수를 취한다 했으니까 얘는 2의 1제곱분의 1.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죠. 이해되는 부분 있으면 말씀하시고. 몇 페이지에서 좀 어려운 8번 정도. 항상 마지막 번호가 조금 더 나다웠다. 이런 정도? 잘했어? 그 다음 야 이건 어떻게 할래? 어떻게 하는 게 가장 빠를까? 원영이 어떻게 됐니? 안에 거 2의 마이너스 2제곱. 오 그렇게 해야 되고 나는 이렇게 해볼게. 마이너스를 먼저 분배. 그러면 역수가 되겠죠? 그래서 4의 8분의 1제곱 마이너스 집어넣으면 얘는 8의 4분의 1제곱 이렇게 나오면 만들 수 있겠죠? 그러면 얘는 2의 제곱에 8분의 1제곱 곱하기다. 곱하기 얘는 2의 세제곱에 4분의 1제곱 그럼 얘는 2의 4분의 1제곱 곱하기니까 2의 4분의 3제곱을 더해주면 되겠죠? 2. 그래서 답은 2, 3번이 되겠죠. 이런 정도. 괜찮아? 초콜릿 누가 다 먹었다? 남아있네. 여기 있는 거는 자율적으로 그냥 먹어도 되는 겁니다. 잠을 깨기 위해서 언제든지. 뭐 멘토스를 막 5개 가져갔다 이건 안 되지. 그치? 한번 2개 정도 하고 뭐 다른 것도 섞어서 조금씩 먹고 뭐 소시지도 사다놨으니까 얼마 너희들 먹으라고 받아놓은 거니까 편하게 먹어도 괜찮아. 자, 진짜 한 문제만 하고 싶게. 우리 시험 칠 때 수원할 때 요거 나오면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을 딱 기억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일단 주어진 조건을 가지고 뭔가 활용을 해야 되는데 일단 이쪽에서 먼저 해야 되는 거 작업을 뭘 해야 될까? 첫 번째 이쪽에서 생각나는 사람 없나? 분모 분자에다가 전부 다 곱하기 2의 x제곱을 전부 다 곱하는 겁니다. 요거는 꼭 기억해놔. 뭐 3의 x제곱이든 상관없어. 다 이렇게 돼 있을 때 요거를 무조건 곱한다라고 생각해야 돼. 그러면 얘는 2의 2x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되겠죠? 얘 곱하면 2의 0제곱이 돼버리니까 그 다음에 2의 2x제곱 플러스 1 이렇게 되면서 얘가 2다라고 이렇게 바꿀 수 있죠. 괜찮죠? 저거 하나만 딱 기억하면 돼. 그러면 분자를 남겨 2의 2x제곱 플러스 1 아이고 플러스 1 얘를 넘기면 되겠죠? 2 곱하기 2의 2x제곱 마이너스 2 그러면 얘가 이쪽으로 넘어오면 2의 2x제곱이 되겠죠? 얘가 이쪽으로 넘어가면 3 이렇게 만들어지겠군요. 그래서 지수가 하나 높아진 거를 우리는 찾아낼 수가 있다. 찬영아 여기서는 뭐 해야 될까?
마찬가지. 여기도 마찬가지야. 똑같이 요 작업을 해주는 거야, 부모 분자에다가. 그런데 예측은 요렇게 좀 생각하면 되겠죠? 분자 부분이 2의 3x 제곱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3x 제곱이라고 이렇게 판단하고 나서 출발하는 게 낫겠죠. 그러면 요 준식은 2의 2x 제곱 플러스 1, 그 다음에 2의 4x 제곱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2x 제곱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이해되십니까? 그럼 우리가 구하는 걸 집어넣을 거야. 이 3이라는 숫자를 집어넣을 거야. 그럼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얘는 3 플러스 1이 되겠죠? 그 다음에 2의 4x 제곱은 얘를 제곱하는 거니까 결국 9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얘는 2의 2x 제곱 분의 1 역수죠? 그래서 마이너스 3분의 1. 그래서 4분의 분자는 3분의 26 요렇게 되겠죠? 그래서 2로 먼저 나눌 게 2, 13. 그래서 얘는 6분의 13이라는 1번을 가지겠죠. 1번. 어렵습니까? 이번 정도 풀리면 괜찮을 것 같은데. 자, 잠깐 쉬었다가 또 진행합시다. 갑니다. 7번 갑니다. 7번. 7번도 약간 풀이 방법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푸느냐에 따라서 빨리 갈 수도 있고 늦게 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존재할 것 같은데, 일단은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두 가지씩 종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랑 이렇게 하나랑. A의 B제곱은 4가 하나 존재하고, 그다음 두 번째 거를 이렇게 할 수 있죠. 지수를 분배를 하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두 번째 식을 2의 2b제곱, 그 다음에 원래는 a의 2b제곱인데 여기에 a의 b제곱이 나와 있으니까 a의 b제곱의 제곱으로 얘를 이렇게 변환해도 상관이 없겠죠. 그랬을 때 얘가 8이다 라고 이렇게 나왔거든요. 쉽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쪽은 2의 2b제곱이죠. 그런데 요 놈은 잠깐 보고 갈게. a의 b제곱이 4라고 했으니까 4의 제곱 결국 16이야. 그러면 16은 2의 4제곱이죠. 그래서 곱하는 거니까 플러스 4제곱 이렇게 만들 수가 있겠죠. 곱하는 거니까 플러스 4제곱으로 지수끼리 합. 그러면 이제 우변에 있는 8이라는 것은 2의 세제곱이 만들어진다라고 할 수 있죠. 그러면 우리는 뭐와 뭐가 같다? 지수끼리 서로 같은 데잖아. 밑이 똑같이 맞춰져 있으니까 2b 플러스 4가 3이다. 그러면 b 값은 마이너스 2분의 1이다라고 이렇게 딱 정해집니다. 그렇죠? 얘는 4번 얘기. 여기 집어넣어야 되겠지? 집어넣을게. a의 마이너스 2분의 1제곱이 2의 제곱이래. 괜찮죠? 그럼 얘가 1이 요거를 a라는 것은 양변 지수에 뭘 곱하면 되겠니? 마이너스 2를 곱하면 되잖아, 그치? 마이너스 2를 곱하면 얘가 1 되고 마이너스 2 곱하면 2의 마이너스 4제곱이다 이렇게 딱 나오죠. 그러면 a도 구했고 b도 구했죠. 자, 그러면 우리가 구하는 저기 주어져 있는 준식이라는 것은 8이 있죠? 8은 2의 세제곱이야. 그 다음에 a가 곱해져 있죠? 그러면 마이너스 4제곱이 될 것이고,
b를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되죠? b 집어넣으면 8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4제곱이 되겠네. 그래서 얘는 2의 마이너스 1제곱에 마이너스 4제곱, 결국 2의 4제곱, 그래서 16이 우리가 찾는 정답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야 돼서 굉장히 좀 복잡합니다. 지수 법칙을 이용하는 내용이 되겠죠. 참고로 이거 얘들아, 혹시 나는 수원수2가 어느 정도 돼서 이게 작년 N기출 문제집이나? 근데 내용은 똑같아. 모의고사 문제 있는 거 똑같거든, 올해 거나. 근데 교재가 좀 남아. 이거 반품도 안 되고. 그래서 나는 이게 수원수2 4점 집중이라서 좀 어려운 문제들만 있는 건데 나는 이 문제지가 필요하다 라는 사람은 공짜로 주려고. 4점만 있어요. 약간 쉬운 4점부터 어려운 4점까지. 혹시 필요한 사람 있습니까? 있으면 다음 시간까지 얘기해줘. 그럼 내가 이거 몇 건 있는 것 같더라고. 어차피 반품 안 되는 거 그냥 너희들 주려고. 필요한 사람 있으면. 하나. 자, 비로소 이 유형에서 좀 가장 어려운 유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을 맞닥뜨렸네, 그지? 자, 우리는 뭐 두 가지 조건들이 많이 주어지는데 시험 문제에서 가를 어떻게 할지는 잘 몰라. 근데 좀 신경 써야 되는 건 나 부분을 신경을 써야 돼. 어떤 밑이 없이 어떤 분수끼리의 차 이런 식으로 나와 있다. 그러면 나에서 해석할 수 있는 것은 얘가 어떤 지수하고 관련이 있구나. 그럼 마이너스로 연결됐다는 것은 밑이 똑같을 때 나눗셈을 하면은 지수끼리 빼는 거고. 그래서 지수 쪽에 어떤 관련된 개념이다라고 생각을 먼저 해줘야 돼. 자, 그러면 x분의 1도 필요하고 y분의 1도 필요하겠대. 그럼 가를 어떤 걸 변형을 해줘야 돼. 변형을 해주기 위해서 가를 이렇게 한번 해볼게. 3의 y제곱으로 양변을 나누는 거야. 그러면 2의 x제곱은 3의 y제곱분의 1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첫 번째 단계로. 그러면 얘를 한 번 더 과정을 거치면 2의 x제곱은 얘는 3의 마이너스 y제곱으로도 바꿀 수가 있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는 2개 내지 3개가 어떻게 같다라고 됐을 때 우리는 항상 하는 것들이 는 k를 많이 하죠. 그럼 여기는 1제곱이 있다라고 이렇게 가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는 것에서 지수에다가 x를 나누는 거야. 그러면 2라는 것은 k의 x분의 1 저게 만들어졌죠? 그 다음에 이쪽에서도 마찬가지야. 3이라는 것은 지수를 마이너스 y로 나누는 거야. 그러면 k의 마이너스 y분의 1이라는 게 딱 만들어졌네, 그치? 그럼 우리가 찾는 x분의 1이 있고 마이너스 y분의 1 이 두 개가 더해졌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면 우리는 이 두 식을 변변끼리 곱해주는 겁니다. 얘끼리 곱하면 6이 되는 거고 얘끼리 곱하면 k의 지수끼리의 합이니까 x분의 1 마이너스 y분의 1 이렇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값이 지금 마이너스 2라고 나와 있죠? 그러면 얘는 k의 마이너스 2제곱이라고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됐습니까? 일단 여기까지만 일단 필기를 해봅시다. 필요한 부분들은.
탁 하면 싹 지워졌어. 됐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한번 볼게. 자, 두 가지를 가지고 할 겁니다. 일단 6이라는 것이 k의 마이너스 2제곱이 필요하네. 이거 두 개가 서로 같은 거야. 근데 지금 9의 y제곱이 있고 16의 x제곱이 있네. 얘는 얘하고 연관성이 있고 얘는 얘하고 연관성이 있는 거잖아, 그렇지? 자, 그랬을 때 나는 얘를 가지고 가볼게. 자, 9의 y제곱이 있고 16의 x제곱이라는 게 존재하는데 주어진 것은 3의 마이너스 y제곱이라는 걸 생각해보자. 그러면 9의 y제곱이라는 것은 3의 마이너스 y제곱의 마이너스 2제곱이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네. 괜찮죠? 그 다음에 2의 x제곱을 또 가지고 가겠대. 얘는 2의 4제곱의 x제곱이니까 2의 x제곱의 4제곱이라고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됐죠? 자, 그러면 요 밑부분에 있는 얘가 전부 다 뭐냐면 k야. 그래서 얘는 k의 마이너스 2제곱, 그 다음에 k의 마이너스 4제곱, k의 그냥 4제곱이죠? 그러면 우리는 나눗셈이면 분자에 있는 지수에서 분모에 있는 지수를 빼야 되겠죠. 그래서 얘는 k의 마이너스 6제곱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두 번째 얘를 활용하기 위해서 얘는 k의 마이너스 2제곱의 세제곱으로 바꿀 수 있죠. 그래서 결국 6의 세제곱 216이 우리가 찾는 정답이 되겠죠. 어려운 문제 맞죠?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기까지는 어떻게 수원에서 조금 쉬운 문제들하고 비슷한 건데 마지막 부분도 변환하는 게 좀 쉽진 않아요. 괜찮죠? 어렵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수의 확장 부분을 일단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수는 간단한 지수는 끝났고 이제 간단한 로그를 하면 또 지수 함수 넘어갈 거고 로그 함수도 넘어가겠죠. 저번에 들었던 거도 있네. 자, 로그의 성질들을 봤을 때 조금 많이 학생들이 빼먹고 출발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로그는 정의가 돼야 되겠대. 우리는 로그라는 것은 이렇게 했을 때 여기 있는 것을 미치라 그러고 이쪽에 있는 걸 진수라고 부르죠. 그러면 만약에 밑부분이나 진수 부분에 어떤 미지수가 포함되어 있으면은 꼭 조건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돼. 진수는 항상 양수여야 되고 밑은 1이 되면 안 되고 양수여야 됩니다. 이 조건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로그는 다 생각을 해야 돼. 그건 알죠? 진수가 1이면 0 되는 거고 밑과 진수가 똑같으면 1이 되는 거고 곱하기로 연결되면 플러스로 지을 수 있고 나눗셈이면 마이너스로 지을 수 있고 진수의 지수는 앞쪽으로 이렇게 뺄 수 있는 이런 논리를 가져가죠. 이게 기본 연산에 대한 내용이죠. 눈에 익었죠? 이런 정도는. 자, 필수형 3번이 조금 어렵죠. 저번에 풀이했으니까 기억을 잘 하고 있겠지, 너희 두 명은. 자, 일단은 어떤 자연수의 양의 약수의 개수를 f의 n이라고 이렇게 하겠대. 그리고 36의 모든 양의 약수를 a1부터 a9까지 이렇게 되겠네, 그치? 자, 그러면 우리는 두 가지 약수 얘기가 나오면 딱 두 가지를 해야 돼. 저번 시간 설명 안 한 게 있는데 기억나는지 모르겠는데 항상 약수와 관련된 게 있으면 무조건 소인수 분해를 해야 됩니다. 36은 4936이죠? 그래서 2의 제곱 곱하기 3의 제곱 이렇게 소인수 분해를 할 수 있죠. 그러면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약수의 개수
약수의 개수를 구할 때는 여기에 있는 지수에다가 1을 다 더해. 그래서 3, 3 이거를 곱하면은 약수의 개수 9개. 그래서 A 9까지 존재한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약수의 개수 구하는 방법. 그런데 학생들이 잘 알지 못하는 약수의 총합. 이거는 확률과 통계를 해야지만 그래도 이 정도는 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는데, 혜진아, 약수의 총합은 어떻게 구하지? 여기 지수에 플러스 1에서 곱하기 그건 약수의 개수. 약수들을 9개 있는 걸 다 더하겠대. 이 약수의 총합은 어떻게 구하냐? 기억나십니까? 찬영, 너도 확통했잖아. 기억 안 납니다. 기억 안 납니까? 자, 애들 보통은 약수의 개수에서 많이 끝나는데 약수의 총합도 좀 알아두면 편합니다. 자, 소인수 분해를 했을 때 요 종류 하나, 요 종류 하나가 있겠죠? 그럼 얘는 4입니다. 그러면 4의 약수는 뭐니? 1, 2, 4가 되겠죠. 그래서 요 놈의 약수 1, 2, 4 저쪽의 약수를 다 더하는 거야. 그 다음에 얘는 9죠? 그러면 이쪽의 약수 1, 3, 9 이렇게 각각의 소인수들의 약수를 더한 다음에 곱해주면 얘가 약수의 총합입니다. 이런 정도까지도 알아두면 편리할 겁니다. 일단 여기까지 필기할 건데 필기하시고. 제가 저 문제집 가져갈게요. 어? 다음 시간에 줄게? 네. 괜찮죠? 저쪽에 또 몇 번 더 있으니까 또 필요한 사람 얘기해. 이거 이 문제도 해설 잘 나와 있는 편이야. 수능 완성에 있는 그런 문제들도 여기 떠들어 있다. 나중에 저 우리 마라톤 풀 거잖아. 저기 있는 거 여기 다 있어. 그럼 두 번 목소리 내는 거지. 어려운 문제. 자, 그러면 일단 A1부터 우리는 A9까지 약수들을 다 9개를 나열할 겁니다. 1, 36, 2, 18, 3, 12, 또 뭐 있나? 4, 9, 66, 36 이렇게 되겠네, 그치? 됐죠? 자, 그러면 그거의 약수의 개수를 마이너스 1의 지수 쪽으로 가는 거야. 그럼 약수의 개수가 홀수개면은 저 마이너스 1은 그대로 살아남아 있고, 약수의 개수가 짝수개가 나오면은 저 지수는 마이너스 1은 플러스 1로 바뀌겠죠? 요거를 먼저 생각해야 되겠지? 자, 그러면 약수의 개수가 홀수개 나오고 짝수개 나오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줘야 되겠죠? 자, 약수의 개수 홀수개, 약수의 개수가 홀수개 나오는 것은 어떤 숫자가 약수의 개수가 홀수개 나온다라고 저번 얘기했니? 어? 그 1, 어? 1, 4 제곱수. 제곱수. 이씨. 그래서 1, 4, 9, 36 얘가 다 홀수개. 오, 책 보지 마. 약수의 개수가 3개 나오는 것은 어떤 수라고 했니? 그렇지. 소수의 제곱수. 그 중에서 5개가 나오는 것은 어떤 수라고 했죠? 그렇지. 소수 제곱수의 뽀제곱수. 그런데 거기까지는 알 필요 없고 홀수개랑 3개 정도는 조금 기억해야 돼. 소수 2의 제곱 4. 그러면 1, 2, 4 3개 딱 이렇게 나오겠죠? 그럼 그 다음 소수는 3이 있죠? 3의 제곱은 9, 1, 3, 9 딱 3개 나오는 거야. 그래서 홀수개는 제곱수이기만 하면 되고 그 중에서 3개를 가지는 것은 소수들의 제곱수. 범령아, 소수란
약수의 개수가 2개인 거다. 그지? 약수의 개수가 1개인 건 있니? 1. 그죠? 얘는 1이고 얘는 소수죠? 약수의, 너 혹시 약수의 개수가 3개 이상인 걸 뭐라고 부르니? 들어본 적은 있을 것 같은데. 약수의 개수에 따른 분류 숫자가 이거밖에 없구나? 처음 들어보네 이거? 아니 들어본 적 있지 않나? 네. 합성수? 그죠? 자, 다 떠나서 이제 가보자. 일단은 여기에다가 이 약수들을 다 집어넣어서 하겠대. 그래서 우리는 로그 1, 그 다음에 로그 2, 그 다음에 로그 3, 쭉 가서 로그 36까지는 하겠다는 뜻입니다. 그게 요 파트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동그라미 쳐놓은 것들은 약수의 개수가 홀수개야. 그래서 요 지수가 홀수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마이너스가 붙는 거죠.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그 다음에 로그 4도 마찬가지야. 마이너스, 그 다음에 로그 36도 마이너스, 이렇게 붙는다는 뜻이야. 그러면 나머지 수들은 전부 다 짝수개가 존재하니까 요 지수에 들어갈 수 있는 숫자가 짝수가 들어가는 거야. 그럼 마이너스 1의 짝수 제곱은 그냥 플러스 1이죠. 그래서 2에는 플러스, 그 다음에 3에도 플러스, 이런 식으로 로그가 딱 만들어지는 거야. 자, 그러면 우리는 로그 성질에 의해서 이렇게 딱 써놨을 때 어떻게 되는 거니? 얘는 0이니까 신경 쓸 필요 없죠? 자, 플러스가 돼 있는 것은 분자로 가야 되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가 돼 있는 것은 진수가 분모로 나눗셈이 돼야 되죠? 그래서 얘는 필요 없고 요것들은 분모로 가야 되죠? 요렇게 가야 됩니다. 자, 그래서 얘랑 요거 사라지죠? 그 다음에 뭐야 뭐 안 좋은 게 있나? 6밖에 안 남는데? 그럼 로그 6만 남는 건데? 로그 1 플러스 로그 3인가? 아니? 그러네. 답은 1번이네. 그래서 로그 앞에 붙은 마이너스가 붙어 있으면은 다 진수의 분모로 갈 것이고, 플러스가 되면은 진수의 분자로 숫자가 갈 것이다. 여기 있는 얘네들은 다 홀수개를 가져가니까 분모로, 얘네들은 짝수개를 가져가니까 앞에 뭐가 다 플러스라서 분자로. 그래서 약분시켜서 값을 따로 계산해내면 되겠죠. 굉장히 어려운 문제였죠? 필수형 3번 문제. 여기를 발표해주시고, 필수 유형들이 어렵네. 다른 것보다. 다른 사람들은 천천히 다음 문제들을 다시 한번 보시고 엉클려 있는 문제들 풀어보시고. 응? 여기가 이게 약수의 개수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약수의 개수잖아, 그죠?
약수의 개수가 홀수인 건 제곱수가 약수의 개수가 홀수겠지. 얘가 제곱수잖아. 한 개. 1, 2, 4, 세 개. 1, 3, 9, 세 개. 그 다음 얘는 9개. 그래서 제곱수들이 전부 다 홀수개거든. 그러면 이 숫자들은 얘가 홀수야. 1 들어가고 3 들어가고 9 들어갈 거 아니야, 그치? 아까 1개, 3개, 9개였으니까. 그러면 마이너스 1의 그 홀수 지수가 되면은 얘는 다 마이너스가 살아남아요. 요거를 1로 가져왔을 때 마이너스. 얘를 1로 진수로 가져왔을 때 마이너스. 여기에 있던 모든 숫자들을 여기다가 일단 로그에다 집어넣을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숫자의 약수의 개수가 몇 개냐 해서 여기다 딱 집어넣는 거예요. 이해되겠어? 왜 홀수게요? 어? 짝수는 짝수는 이 숫자들 다 짝수야. 제곱수가 아닌 숫자들은 전부 다 짝수야. 그럼 만약에 짝수면은 플러스. 그렇지. 여기에 만약에 2가 오면 2의 약수의 개수는 2개니까 마이너스 1의 제곱이니까 여기는 플러스 1로 바뀌는 거지. 그래서 플러스로 바뀌는 거야. 다음 무슨 문제인가? 찬영이 이거 어떻게 보니? 저그 4를 그냥 2의 제곱이 돼가지고 어? 그것도 이게 빠르지 않니? 로그 3의 4 마이너스 여기 2를 없애면서 제곱으로 만들면서 로그 3의 6의 제곱 36 그러면 얘는 로그 3의 36분의 4 즉 9분의 1 그죠? 그래서 얘는 로그 3의 마이너스 2제곱이 9분의 1이죠?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2 로그 3의 3 그러면 요 놈이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은 마이너스 2 해서 1번이 되겠죠? 요거는 그냥 로그 기본 성질을 이용한 거네. 다르게 크게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거 아니고 로그 기본 성질만 한 번 더 익혀두기만 하면 되는 문제 같습니다. 이 문제 적어놓으시고 네. 16제곱이라지. 어? 16제곱. 뭐라고? 16제곱. 16의 제곱수 256. 그럼 질문. 17의 제곱은? 아씨, 우리 정혁이도 안다 이거. 289. 18의 제곱은? 324. 19의 제곱은? 361. 그 다음에 25의 제곱도 외워야 됩니다. 620. 15의 제곱은 알고 있니? 220. 14의 제곱 그 밑으로는 알고 있죠? 그래서 이 정도는 우리 제곱수는 기억해야 되니까 혹시 이쪽 부분에서 뭔가 안 되는 사람은 한 기둥에서 좀 필기는 해놓으면 좋을 것 같아. 뭐든지 안 되는 거 있으면 다 필기해놓고 다 외워야지 뭐. 우리가 17, 18, 19는 잘 사용을 안 해. 근데 간혹 가다가 나오는 적용어가 있으니까 알아두기만 하면 되겠죠? 모든 건 다 알아놔야 돼. 됐습니까? 10번
자, 우리는 이런 내용이 있죠. 자, 로그에서 우리는 지수로 바꾸는 방법을, 우리는 변환 방법을 조금 기억은 해놔야 되겠죠. 자,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이걸 해야 됩니다. 항상 로그에 있는 것을 지수 형태로 바꾸려면은 요 진수는 꼴로 바꾸는 겁니다. 진수는 얘가 미치기 때문에 그거를 미추로 가져오고 우변에 남아있는 숫자를 지수로 이렇게 바꾸면 되는 거야.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모든 문제를 다 풀어 나갈 겁니다. 여기는. 자, 그러면 여기가 진수가 있네, 그지? 그러면 진수 a 플러스 4b라는 것은 여기에 밑이 2가 있죠? 그러면 2에 우변에 있는 숫자가 4니까 그거를 지수로 올려서 2의 4제곱 해서 16. 얘가 첫 번째 식을 변환한 게 되겠네, 그치? 그 다음에 두 번째 식은 밑이 2랑 똑같죠? 그래서 얘는 로그 2에 플러스로 연결됐으니까 진수끼리 곱해야 되겠죠. 그래서 AB가 되겠네. 그게 4.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야. 진수라는 것은 AB라는 것은 밑이 2니까 2에 우변에 있는 숫자 지수로 올리고 얘도 16이네. 똑같이 16이야. 그럼 우리는 이거가 16, AB도 16. 요거 두 개를 가지고 우리는 요 식을 이용해 줘야 되겠죠? 자, 그러면 마지막에 구하는 거 하나만 봅시다. 자, A제곱 플러스 저 부분은 4B의 전체 제곱이 되겠죠? 그래서 요 식은 A 플러스 4B의 완전 제곱 마이너스 2 이거 두 개 곱한 거 그러면 4AB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면 되겠죠? 그러면 결국 요거는 16 집어넣으면 되겠죠? 16의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8 곱하기 AB 값도 16이라고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이렇게 하자. 16 마이너스 8 인수분해 하면은 얘가 16 곱하기 8이네. 그러면 8 128 땡큐 10번 이렇게 되겠죠. 잠깐 1분만 주시고 적으면서 야, 오늘 코로나 최고 지지 같은데? 정부에서 공표했더라. 2차 유행 될 것 같으니까 조심하자고. 범령이 안 걸렸고, 찬영이 안 걸렸고, 시현이는 안 걸렸어? 혜진이는 한 번 걸렸어? 하나 안 걸렸네. 야, 그러면 친구가 없는 놈들이 3명이나 있네. 그쵸? 코로나 안 걸린 사람들은 주변에 친구 없는 사람이라고 몇 번이나 얘기하던데. 너도 많잖아. 팔로. 밥 먹는데 친구 걸렸는데 전 진짜? 안 대박인데? 지금 팔로워가 몇 명이니? 봐야지. 나보다 많겠지 당연히. 팔로워가 딴 사람이 나타나는 거잖아. 아까 79명인데. 저보다 많네. 야, 근데 택도 안 된다. 600몇 명인데. 와, 저한 29명밖에 없어요. 진짜. 올해 안에 100명이 넘어갔습니다. 자,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나와 있군요. 한근은 로그 2의 3이라고 주어져 있네. 그러면 우리는 다른 한근을 알파라고 이렇게 넣는 것을 첫 번째로 가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해야 되겠죠? 두근의 합 로그 2의 3 플러스 알파. 그러면 두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가 되겠죠? 그러면 로그 2의 24. 그럼 두근의 합에서 뭔가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아. 얘를 넘어가죠? 마이너스 로그 2의 3으로 하면 되겠네. 그러면 밑이 2로 똑같으니까 요거에서 요걸 나누는 거죠? 그러면 로그 2의 8. 8은 2의 세제곱이 되겠죠. 그래서 결국 얘는 3. 다른 한글이 3이다 라고 이렇게 일단 구해졌다. 됐죠. 그 다음에 이번에는 우리는 근거 계수관계 두근에 곱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두근을 곱할 겁니다. 얘랑 얘랑 곱하면 3 로그 2의 3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자, 그러면 근거 계수의 관계 a분의 c 하니까 얘가 k가 되겠다라고 할 수 있네, 그지? 그럼 우리는 한 가지 더 할 수 있는 것은 바깥에 나와 있는 숫자를 여기에 지수로 올릴 수가 있네. 그래서 k 값은 로그 2의 27이 되겠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자, 여기서 사용되는 공식은 이런 게 있습니다. a의 로그 a의 b, 그 다음에 b 로그 a의 a. 요게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거 두 개를 바꿔서 요렇게 만들 수도 있다라고 되는 거죠. 그랬을 때 결국 얘가 1이기 때문에 결국 요렇게 되면 b가 된다라고 이렇게 되는 공식이 있죠. 자, 그랬을 때 물론 얘를 생각해도 상관없는데 요렇게 됐을 때도 밑이 두 개가 다 똑같은 숫자면 그냥 진수가 결과로 나온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2의 k제곱이래. 그러면 2의 k제곱이라는 것은 2의 로그 2의 27. 밑이 똑같네? 그럼 이거는 그냥 진수 27 이렇게 딱 나오면 되겠죠. 그래서 답은 27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진짜 큰일 났다. 너희는 그래도 저녁에 수업이라 상관없는데 아빠 애들은 1시부터 5시 반까지. 그래. 제일 더울 때야 되는데 저쪽 교실은 별로 안 덥지? 그치. 내가 재호쌤하고 교실 바꿀까 몇 번 생각했어. 재호쌤도 더위를 잘 안 타. 바꾸면 좋은데 나는 좀 빔이 필요하거든. 문제가 나오는 게 얼마나 좋아. 특히 도형 같은 거 있을 때 나오는 그 도형 위에다 그냥 그리면 되니까. 저 빔 때문에 저쪽 교실로 갈 것 같아. 재호쌤 교실 좋긴 한데 칠판 바꿨잖아, 그치? 칠판 새 칠판이잖아. 몰라? 이거 말고 완전 새 걸로 바뀌었을걸? 초록색으로? 그래서 지우는데 지울 때가 아니면 쓸 때가 서로 약간 이상해. 그래? 재호쌤 아직도 드르륵해? 그래? 예전에 내가 재호쌤 뒤에서 수업을 할 때가 있었는데 재호쌤이 드르륵하면 나도 드르륵 같이 했거든. 똑같이. 재호쌤 드르륵 진짜 잘한다. 난 잘 못하겠어. 맨날 실패하고. 자, 별로 어려운 것 같지는 않은데 이거는 마지막 문제이긴 한데 별로 어려운 것 같지는 않습니다. 보죠. 여기 밑이 a가 똑같죠? 플러스로 연결됐으니까 진수끼리 곱해야 되겠네. 그래서 첫 번째 식은 로그 a의 bc가 되겠네. 얘가 1. 자, 그러면 또 지수 쪽으로 변환하죠. 진수 bc라는 것은 밑이 a고 a의 1제곱 a 이런 정도 첫 번째. 근데 아직까지 잘 모르겠다. 두 번째 식도 밑이 b로 똑같네. 그러면 요거는 로그 b의 ca라는 것은 2 이렇게 나오는 거지. 그러면
또 진수라는 것은 CA라는 것은 B의 제곱. 이렇게 돼서 요 식을 어떻게 한 문자로 바꾸기만 한다면은 우리가 구하는 게 로그 C의 AB가 되겠죠? 그러면 A와 B를 C로만 바꿀 수 있으면 우리가 원하는 답이 나오겠구나. 물론 요거도 풀이 방법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건데 나는 요렇게 한번 해볼게. 요 A 자리 있죠? A가 BC래. 집어넣어 볼게. 그러면 얘는 BC 제곱은 B 제곱. 그래서 양변을 B로 나누면 결국 B는 C 제곱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 B에다가 C 제곱을 딱 집어넣으면 A는 C의 세제곱. 그래서 요 두 개를 C로 변환을 할 수가 있겠죠. 이해 안 되는 부분 얘기하고. 그러면 우리는 결국 여기가 BC는 이제 알지? AB죠. 요거 두 개 곱하면 AB라는 것은 C의 5제곱이네, 그지? 그래서 요 식이 로그 C의 아니야 C의 5제곱. 그래서 답은 5가 되겠죠. 5가. 그나마 조금 괜찮은 과정이네. 다른 유형들은 첫 번째 필수 유형하고 마지막 문제가 굉장히 어려운데 요거 정도는 그냥 중난이도 정도 되겠다. 너무 쉬운 건 아니지만 너무 어렵다라고는 할 수 없어. A는 어떻게 되나요? A는 C가 B. 여기 B 자리에 C제곱을 집어넣었고 C제곱 곱하기 C는 C세제곱입니다. 오케이? 또 궁금하신 사항 있으면은 얘기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로그의 여러 가지 성질들 이렇게 나오네. 여기도 뭐 개념을 좀 보고 가야 되겠지? 밑변환 공식들이 주로 잘 나오네. 자, 가장 로그에서 조금 생각을 많이 해줘야 되는 게 이 밑변환 공식입니다. 내가 여기가 A하고 B가 존재하는데 A도 필요 없고 밑이 B도 필요 없고 내가 다른 걸 원하겠대. C라는 것이 필요하겠대. 그러면 밑은 분모의 진수로 위에 있는 건 분자의 진수로 이렇게 하죠. 그래서 이렇게 찍는 것도 중요한데 중요한 건 이쪽 방향으로도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분모 분자의 로그의 밑이 똑같으면은 그걸 없애고 얘를 밑으로 얘를 진수로 이렇게 하는 것들. 그 다음 여기도 마찬가지죠. 밑과 진수를 바꾸면은 역수가 된다는 거 조금 생각해 줘야 되겠죠. 역수. 그 다음에 이런 거는 좀 생각합시다. 자, 다 다른 것들이 있는데 원래는 이런 공식으로 바꿔야 되는데 항상 이런 식으로 곱해져 있을 때 곱하기로 연결되어 있으면 우리가 어떻게 표현을 못하거든? 그러면 이렇게 분수로 생각하는 거야. A분의 B 곱하기 B분의 C. 그러면 얘가 약분돼서 없어지겠죠? 그러면 아래쪽에 남아있는 것을 밑으로, 위쪽에 남아있는 걸 진수로 이런 식으로 바꾸는 것도 괜찮죠? 그 다음 나머지 두 개, 3번, 4번은 아까 전에 설명한 내용들 이런 정도만 조금 기억하면 될 것 같아요. 이번에는 필수형이 어려울지 쉬울지 한번 봅시다. 수능 21학년도 6월 모의평가에 나왔던 문제는 자, A, B 다 진수가 나와 있네. 그래서 두 양수라는 전제 조건을 빨고 가야 돼. 만약에 없다라고 하면은 진수는 양수니까 AB가 양수라는 걸 먼저 생각을 해줘야 될 거고. 지금은 나와 있네. 근데 밑부분에 A가 있네. 그럼 밑은 1이 아니어야 되니까 요 조건까지도 지금 다 해놓은 거야. 자, 그러면 생각을 해보자. 풀이 방법은 여러 가지 있을 건데 일단 여기가 원점입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되겠네.
여기가 뭐 2, 로그 4의 a가 될 것이고 여기가 뭐 3, 로그 2의 b라고 되겠네, 그치? 이렇게 두 점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이 원점 얘를 딱 지나겠대. 아, 그러면 이렇게 지난다는 걸로 알 수 있겠죠. 그랬을 때 a와 b를 뭐 찾아가지고 우리는 로그 a의 b를 구하시오라고 돼 있는데, 그치? 어떤 풀이로 하는 게 좋을까요? 이제부터 조금씩 얘기하면서 가볼까? 어떤 풀이로 하는 게 좋을지. 너무 복잡한 풀이면은 맞더라도 내 풀이로 갈 거고. 혹시 생각나는 게 있습니까? 기울기. 어떤 기울기? 0, 0 해가지고 0,0 해가지고. X 제곱인데 Y 제곱이랑 그 중에 같다. 요 기울기나 요 기울기는 어떻니? 요 기울기나 세 개의 기울기가 다 똑같을 수밖에 없잖아, 그치? 근데 나는 편하게 0,0과 이거의 기울기, 이거와 이거의 기울기 이런 식으로 한번 가볼게. 그러면 x의 증가량이 2죠? 그래서 2분의 y의 증가량이 y좌표잖아, 그치? 그래서 로그 4의 a인데 요거 됩니까? 뒷부분에 있는 지수는 바깥으로 뺐을 때 분모로 가는 거니까. 그러면 이 기울기랑 얘 두 개 0,0과 얘 기울기 한 거. 그러면 3분의 로그 2의 b 얘가 서로 같다라고 하면 되겠지. 직선의 기울기가 서로 같다. 굉장히 좋은 해법을 낸 것 같습니다. 잘했어. 자, 그러면 우리는 해봅시다. 3을 이쪽으로 곱해주면 이렇게 3 되죠? 2를 이쪽으로 곱해주면 2가 되겠죠? 그러면 좌변은 로그 2에 자, 바깥에 있는 숫자를 지수로 옮기면 a의 2분의 3제곱 그 다음에 얘도 로그 2에 바깥에 있는 숫자를 지수로 옮기면 b의 제곱 이렇게 만들어지겠네, 그치? 됐습니까? 그러면 로그 2는 그냥 없애도 상관없죠? 위치 똑같으니까. 그러면 얘하고 얘하고가 서로 같다라고 이렇게 되겠네. 자, 그러면 A는 걸로 할 건지 B는 걸로 할 건지를 생각해야 되는데 밑이 A가 됐으니까 B를 A로 바꾸는 게 낫죠? 그러면 양변 지수를 2분의 1을 곱해서 B라는 것은 A의 4분의 3제곱이다 라고 해서 저기다가 딱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래서 로그 A의 4분의 3제곱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지. 3번. 오케이. 완전히 잘했어. 됐습니까? 한 문제 정도 더 봐야겠네. 일단 인쇄를 좀 해놓고 갈게. 많이는 아니지만 육 7, 8, 9페이지까지 한 거를 같이 푼 거는 무조건 숙제고 최소한의 숙제고 그 뒷부분은 이어서 자기가 풀어놔도 상관없습니다. 최대한 빨리 끝내야 되니까. 자, 이거 확대해 볼게. 13번이죠?
자, 일단은 요거는 뭔가 변형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요 앞쪽 부분부터 가자. 얘는 2의 마이너스 1제곱이죠. 그러면 저 식은 2의 마이너스 로그 2의 3이 되겠네. 그러면 요 식은 2의 로그 2의 3의 마이너스 1제곱 이렇게 바뀌겠죠. 그랬더니 두 개의 밑이 똑같으면 사라지죠? 그래서 3의 마이너스 1제곱이니까 3분의 1이 된다라고 할 수 있겠죠. 앞쪽 거는. 그 다음에 뒤에 곱하기 있는 것은 얘는 3의 제곱으로 이렇게 표현해도 돼요. 상관없죠? 그러면 얘는 3의 로그 3의 요거를 이쪽 지수로 올려가지고 얘는 6의 제곱. 결국 또 밑이 똑같으니까 얘는 36이 되겠죠? 그럼 결국 이거 두 개를 곱하시오 했으니까 12가 나오겠군요.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괜찮습니까? 오케이. 좋았어. 오, 너무 좋지 않나요? 문제를 맨날 공부하고 이러면 어떻게? 야, 이거 아까 이거 봐야 돼. 이거 어떻게? 제호쌤 설마 다 쓰진 않겠지? 야, 이 왼쪽에서 2점 몇 보고 오른쪽에서 2점 보고 이렇게 보라고 얘기하겠지? 우리는 칠판에서. 자, 이게 모든 밑변환 공식들이 다 나오는 거군요. 자, 첫 번째는 로그 x의 2를 그냥 씁니다. 아이고. 자, 그 다음에 밑이 x니까 우리는 다 밑을 x로 바꿔볼게. 그래서 여기 있는 밑과 여기 있는 진수를 바꾸면 얘가 다시 역수가 되는 거니까 플러스 로그 x의 3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 상용 로그, 여기 상용 로그네, 그치? 밑이 똑같으니까 얘가 밑으로 가서 로그 x, 얘가 진수로 가서 5가 되겠죠? 자, 그러면 밑이 x로 다 똑같으니까 얘는 로그 x. 그러면 플러스로 연결됐으니까 진수끼리 다 곱하죠. 그러면 30. 그런데 이 값이 얼마라고 했습니까? 2분의 1이라고 했죠? 그러면 우리는 얘를 지수로 바꿔야 되겠죠? 진수라는 것은 30이라는 것은 밑 x 2분의 1제곱. 그러면 여기 1이 있다고 생각하고 양변 지수에 2를 곱하는 거야. 그러면 x라는 것은 30의 제곱. 따라서 우리가 구하는 것은 900이 되겠죠. 그래서 양수 x가 900 만들었습니다. 괜찮죠? 또 진수에 x가 있으니까 그 x를 양수라고 했고 밑부분에 x가 있으니까 1이 아니다. 미리 다 주어졌으니까 크게 신경 쓸 건 없겠다. 그죠? 괜찮죠? 내가 제일 못하는 부분인데 이거. 소수점 4자리 계산하는 거. 너희들이 하자. 자, 나는 풀이를 해줄게. 자, 일단 첫 번째 로그 x는 냅둡니다. 그래, 일단 냅두고 플러스. 자, 우리는 항상 뭐 7.25 이렇게 돼 있을 때 여기 있는 얘는 요 세로에서 찾고 소점 두 번째 자리는 가로에서 찾아서 그걸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1.00부터 진수는 9.99까지만 상용 로고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1.00부터 9.99까지만 상용 로고표가 없어. 그러면 214라는 걸 쓸 수가 없어. 그래서 얘를 로그 2.14 곱하기 10의 제곱으로 나타낼 수가 있겠군요. 자, 그러면 한 가지 이 부분은 로그의 2.14 플러스 2라고 나타낼 수 있겠죠. 로그 10의 제곱은 2이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찾는 것은 2.14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2.1과 여기 있는 4가
크로스 되는 거 요거. 그래서 0.3304야. 그러면 요 값은 2.3304가 되겠죠. 그래서 요게 4.7386이 되는 거야. 괜찮죠? 이거까지 풀이하고 마칠게. 그러면 로그 x라는 것은 얘를 넘겨줘서 빼주면 되죠? 빼면 얼마니? 2.408이? 자, 그러면 얘는 2 플러스 0.4082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4082가 여기 딱 있죠? 그러면 2.56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2라는 것은 로그 10의 제곱 플러스 얘는 로그 2.56. 그래서 결국 로그의 256. 그래서 우리가 찾는 x 값은 256이 되겠습니다. 괜찮죠? 아, 깔끔하지 못했습니다. 16번까지 했으면 요 페이지가 딱 되는 건데 어쩔 수 없군요. 자, 잠깐 기다립니다.